예, 반갑습니다. 알프스 대표 곽동엽입니다. 오늘은 그 발보조기 처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정 각도, 모디피케이션 앵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영상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발보조기, 족부 교정기는 전 세계적으로 세 종류밖에 없습니다. 한 개는 펑셔널 푸도시스, 한 개는 어코모데이티브 푸도시스, 한 개는 1번과 3번을 약간 조합한 믹스한 펑셔널 어코모데이티브 푸도시스. 그래서 대개는 펑셔널 푸도시스는 전 세계적으로 PP, 폴리플로필렌으로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어코모데이티브 푸도시스는 콜크, EVA, 굉장히 소프트한 재질로 만들고요. 그리고 중간에 펑셔널 어코모데이티브 푸도시스는 대개는 PE, 폴리에틸렌 재질로 많이 만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발보조기 처방에 있어서 재질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재질 선택보다 앞선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발보조기의 컨셉, 또 어떤 모델로 할 것인가가 사실은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재질 선택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정 각도, 모디피케이션 앵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본론을 말씀드리기 앞서 일단 말씀드렸던 펑셔널 푸도시스, 그 다음에 펑셔널 어코모데이티브 푸도시스, 저희들 알프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오스틱, 오스콤, PP, PE 이렇게 이런 재질을 선택해서 펑셔널 또는 펑셔널 어코모데이티브 푸도시스를 만들 때 수정 각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석고붕대로 환자를 프론 포지션에서 non weight bearing 상태에서 이렇게 캐스트한 어떤 석고붕대, 또 체중이 부하된 웨이트 베어링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풋 임프레션 킷 또는 폼박스로 하는 이런 것들로 결국은 이제 먼저 네거티브 캐스트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거티브 캐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환자의 여러 가지 상태, 발뿐만 아니라 무릎, 골반, 척추, 심지어는 어떤 TMJ 문제라든가 얼굴의 변형 문제라든가 숄더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결국 수정 각도를 처방하게 되는데요. 수정 각도를 처방하게 되는데 수정 각도를 처방하기 앞서 약간 그런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경우, 펑셔널 어코모데이티브 푸도시스의 약간 처방 금기점, 이런 경우에는 처방을 하시면 안 된다.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너무 과도한 비만, 과체중인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펑셔널 어코모데이티브 두 가지다.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어코모데이티브가 좀 더 맞고요. 두 번째는 제누발굼입니다. 제누발굼이라고 하면 약간 의외로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무릎이 심한 X자, 약간 마일드한 경우는 제외하고요. 심한 경우, 기준을 말씀드리면 무릎이 붙었을 때 양발의 간격이 두 주먹이 발 사이로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심한 X자 다리라고 하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거에 금기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발굼이 심한 경우에 만일 발보조기를 하게 되면 정상적인 발보조기의 기능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바이오메케닉, 발보조기의 그런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세 번째는 이콰이누스입니다. 그래서 환자 발을 보실 때 돌지 플렉션이 10도 또는 15도 이상 10도 이상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콰이누스라고 보시고요. 외견상 봤을 때 뒤꿈치가 잘 땅에 닿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주로 앞꿈치로 보행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발보조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리지드한 평발입니다. 체중이 부하되거나 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늘 평발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펑셔널 어코모데이티브 푸도시스, 알프스 기준으로 오스틱, 오스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린와 좀 비슷한 내용인데 정상적인 레인지 오브 모션이 안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도 발보조기 처방의 금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인벌전, 이벌전, 돌지 플렉션, 플랜탈 플렉션, 에비덕션, 어덕션, 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제한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움직임을 할 때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 통증이 심하게 유발되는 경우는 발부주기를 처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요 5가지는 원장님들이 좀 잘 기억하시면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정 각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이입니다. 소아 어린이, 청소년, 중장년층, 그리고 노인, 당연히 각도가 다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소아 어린이 쪽으로 갈수록 교정 각도는 많아지고 좀 더 강하게 각도가 들어가고요. 소아 어린이, 그 다음에 뭐 청소년, 중장년층, 노인층으로 가면 갈수록 각도는 조금 더 적게, 조금 더 완만하게 처방하는 게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12세, 12살 이전에 뭐 소아 어린이인 경우에는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각도는 좀 강하게 들어갑니다.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소아 어린이, 12세 미만의 어린이인 경우에는 아주 심한 평발이다. 아주 심한 평발이다. 이런 경우에는 대략 폼박스 캐스터, 이 석고 붕대로 캐스터 했을 때와 그 다음에 폼박스, 풋 임프레션 킷으로 캐스트를 했을 때는 조금의 각도 처방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부분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석고 붕대로 그 non weight bearing 상태에서 STJ를 뉴트럴 포지션에서 이렇게 캐스트를 했을 경우에는 대개는 한 5대1 정도의 비율로 수정 각도를 설정하게 되고요. 풋 임프레션 킷, 폼박스로 캐스트를 했을 때는 그 수정 각도의 비율이 대략 한 3대1 정도의 비율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1은 무엇이고 3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한데 1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뒤꿈치의 각도, 그리고 3은 수정 각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은 뒤꿈치의 각도, 그 다음에 5는 수정 각도. 석고 붕대로 했을 때는 조금 더 그 뒤꿈치의 어떤 각도보다 수정 각도는 한 5배수 정도로 좀 더 많아지고요. 풋 임프레션 킷으로 했을 때는 1대3 정도의 비율로 조금 더 각도는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석고 붕대로 했을 때는 체중이 부하되지 않은 상태고 풋 임프레션 킷, 폼박스로 했을 때는 체중이 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비율로 적용하면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일단 12세 이하의 어린이인 경우에는 아주 심한 평발인 경우 대략 한 25도에서 30도 정도, 아주 심한 평발인 경우에는 25도에서 30도 정도로 처방하시면 되고요. 약간 모더레이트하다, 평발은 평발인데 아주 심하진 않고 마일드하진 않고 그런 경우에는 한 15도에서 20도 정도 처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평발은 평발인데 굉장히 좀 마일드하다, 프루네이티드 푸싱 같은데 뭐 그렇게 심하진 않다라고 할 때는 5도에서 10도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비교적 발이 굉장히 똑바로 서 있다라고 했을 때는 0도, 그리고 발이 반대로 약간 수피네이티드 푸시다, 요족이다, 발이 바깥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아니면 앵클 스프링이 자주 일어난다, 그랬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약간 마일드한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0도로 처방하시고 바깥쪽 라테랄 쪽에 캘키니오 큐보이드 아치 CCA라든가 아니면 익스트린직 웨지로, 인트린직이 아닌 익스트린직 웨지로 포프 쪽에 발구스 라테랄 쪽에 웨지를 추가하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모더레이트하다, 제법 발이 바깥쪽으로 많이 설어지는 수피네이트를 갖고 있다라고 할 때는 마이너스 5도입니다. 마이너스 5도. 그래서 거기다가 뭐 CCA 뭐 아니면 포프 발구스 포스팅 그런 거 하시면 되고, 발이 바깥쪽으로 아주 심하게 수피네이티드 푸시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10도에다가 CCA 그리고 뭐 포프 발구스 포스팅, 그 다음에 뭐 퍼스트 레이, 첫 번째 메타타잘의 컷오프라든가 그런 것들 추가적인 뭐 부가 처방을 통해서 각도를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인인 경우, 환자가 성인인 경우, 구체적으로는 18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에는
PP보다 PE, 말씀드렸던 펑셔널 어코모데이티브 푸드시스 재질 선택이 조금 더 무난하다고 보고요. 이런 경우에 각도 처방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8세에서 성인인 경우 아주 심한 평발이다. 원장님들이 보시고 이 성인 환자는 아주 평발이 심하다라고 하실 때 15도 정도로 모디피케이션 앵글을 처방하시면 되고요. 보통 정도다 10도, 마일드하다 5도, 그 다음에 당연히 발이 똑바로 서 있다 라고 했을 때 0도, 마일드하게 발이 바깥쪽으로 쓰러지고 있다 그러면 0도에서 뭐 CCA 또는 포프 발구스 포스팅 정도 하시면 되고요. 모데레이트하다 마이너스 5도, 아주 심하다 10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지금 제가 숫자로 쭉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런 모든 각도 설정을 뭐 예전에 나왔던 이론으로는 뒤꿈치, 종골, 캘키니우스가 지면과 몇 도를 만나는가를 갖고 뭐 뒤꿈치가 몇 도면 몇 도 이렇게 하는 뭐 예전의 방식은 그렇게 했었는데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이 뒤꿈치 각도만 갖고 처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무릎의 상황, 골반의 뭐 높고 낮고 뭐 미디알 로테이션, 라테랄 로테이션 또는 룸바의 커브, 소라식의 커브, 숄더의 높낮이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요. 뒤꿈치의 각도, 뭐 소위 말해서 RCSP라고 하지 않습니까? 레스팅, 캘케니얼, 스탠스 포지션만 갖고 각도를 처방한다는 것은 문제가 나타나거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 뭐 뒤꿈치, 이렇게 섰을 때 체중 부하가 된 상태에서 뒤꿈치가 지면과 어떻게 만나는가 중요하지만 사실은 절대적으로 뒤꿈치가 몇 도면 몇 도, 몇 도면 몇 도 이렇게 처방하는 것은 뭐 이론상도 맞지 않고요. 그 다음 실제로 임상을 해보신 분들은 잘 경험하시겠지만 다른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것만 갖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꿈치에 어떤 뭐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뒤꿈치에 금을 꺼서 바이섹션해서 이게 몇 도인가 지면과 몇 도로 만나는가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이 바이섹션 메소드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이게 그 신뢰할 만한 재현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갖고 하는 거는 분명히 경험상, 이론상 문제가 있다는 걸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심한 평발이냐, 보통이냐, 마일드하냐, 비교적 똑바로 서 있느냐 이 정도 한 4가지 정도만 정확하게 구분하신다고 하면 앞선 말씀드렸던 그런 각도의 어떤 숫자에다가 원장님이 판단하시는 뭐 골반의 회전이라든가 무릎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감안하셔서 뭐 예를 들면 10도 할 거를 15도 한다든가 10도 해야 될 거를 5도 한다든가 그렇게 조정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중 각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사실 수중 각도는 오늘 한 번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뭐 그냥 지나가기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도 있고 애매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금 말씀드렸던 그런 각도를 기본적으로 약간 기준으로 하셔서 제가 또 추가적인 영상을 올리든가 아니면 또 뭐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자세하게 좀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